지금 바닷속에는 세상을 바꿀 힘의 킬러 잠수함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금속 캔 안에서 몇 달을 보내며 명령이 내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명령은 문명의 종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하이오급 부머 잠수함 승조원들은 미군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수병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심지어 일상 업무가 어떤지조차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에 대략 70, 80일 동안 사라지며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배우자나 여자친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승무원 중 한 명에게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만 말할 것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들은 만약 탑재된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을 집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파괴의 위협을 넘어서 이 일 자체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 잠수함들은 종종 수백 미터 아래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 남자들은 갇혀있는 셈입니다. 약 155명의 승무원들이 파이프와 계기판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서 몇 주를 보냅니다. 스위치와 계기가 늘어선 곳에서 그들은 언제나 무기 가까이에 있습니다. 잠자고 식사하거나 화장실을 써도 미사일 발사관이 옆에 있습니다. 커튼으로 가린 침상에 들어가도 이들은 훈련이나 긴급 상황으로 갑자기 깰 수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고국 공격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일은 쉬지 않고 승조원들은 근무 45분 전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옷을 입고 하루의 첫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가 아침, 점심, 저녁 중 무엇이 될지는 근무 교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6시간 후 교대지만 식사 후엔 청소, 정비, 훈련이나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6시간 근무, 6시간 휴식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침대로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6명에서 많게는 34명까지 한 방에 다닥다닥 붙은 3단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마치 통조림 정어리처럼 그들의 모든 소지품은 작은 선반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선장과 일부 장교만 개인 선실이 있고 다른 승무원은 없습니다. 잠수함은 감옥보다 좁아 보이며 사생활은 커튼뿐입니다. 체육관이 없어 승조원들은 파이프에 매달려 턱걸이, 벽에서 푸시업을 하며 덤벨, 운동용 자전거, 러닝머신 등으로 운동할 공간을 찾아 운동합니다. 승조원 정신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부모급 잠수함 음식이 미군 내 다른 곳보다 더 좋은 이유 아세요? 해군 요리사들은 1950년대 식당 같은 곳에서 승조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승조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햄버거, 애플파이, 이탈리아 음식, 타코 등 부모급 잠수함 승조원들은 잘 챙김을 받지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한 남자의 코골이는 다른 남자에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다행히도 승조원들은 교대로 근무합니다. 언제든지 승조원의 약 3분의 1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취침구역 끝에는 모든 승조원이 함께 쓰는 욕실이 있어 더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이 됩니다. 잠수함 샤워는 10초간 물로 몸을 적시고 비누칠 후 다시 10초간 헹구는 방식입니다. 1, 2분 샤워에 약 4갤런의 담수를 쓰며 잠수함에선 샤워나 화장실을 오래 쓰는 게 금지됩니다.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를 위해, 하나가 모두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반드시 위생 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냄새가 나거나 단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작은 공간에서 승무원 한 명이 잠수함 이발사 역할을 합니다. 최근엔 여성 승무원도 타지만 남성과 함께 자지는 않습니다. 침실 구역 문제로 혼성 승무원 도입이 늦었습니다. 여전히 바닷속은 남성 중심이고 부모급 잠수함은 크고 여러 층의 기계입니다. 상부는 조종실, 통신실 등 지휘 공간, 중간은 승무원 식당과 생활 공간, 하부는 공학 시스템, 미사일 구획 추진 장치로 구성됩니다. 함정이 잠수 준비를 마치면 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잠수함은 잠수 시 18,000톤 정도지만 단순히 공기로 차서 가라앉는 것은 아닙니다. 잠수함은 충분한 물을 밀어내면서 강철섬처럼 떠있을 만큼 부력이 있습니다. 잠수하기 위해 대형 밸러스트 탱크를 열고 바닷물이 유입됩니다. 이렇게 하면 잠수함 밀도가 높아져 잠수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심하게 기울거나 통제력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수함이 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비상 상황에서는 가파른 각도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30도 이상의 각도는 매우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생활의 추가적인 장점은 멀미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추진력에 관해서는 잠수함은 약 20노트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잠수하면 원자로가 열을 내고 물이 증기로 변해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이 프로펠러를 움직여 잠수함이 조용히 이동합니다. 그 증기는 식혀져 물로 변해 산소 없이 폐쇄 회로에서 재사용됩니다. 이로써 잠수함은 무한히 운항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항구에 들르는 이유는 정비, 식량, 보급, 승조원 정신 건강 때문입니다. 연료 때문이 아니죠.
그럼 숨쉬는 건 어떻게 하죠? 원자로가 전기를 공급하고 그 전기로 기계가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산소는 잠수함에 공급되고 수소는 외부로 배출됩니다. 또한 특수 화학물질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승무원 중독을 막습니다. 잠수함에는 예비 산소 탱크나 산소를 공급하는 화학 촛불이 있습니다. 잠수함은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을 이동합니다. 햇빛도 얼굴에 닿는 바람도 없이 몇 달을 보내야 할 만큼 혹독하죠. 하지만 이 기계들은 안락함이 아니라 은밀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잠수함은 소음 감소 기술 덕분에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물속을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이런 기술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오하이오급이 처음 설계됐을 때 부모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약 2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비용이 40억 달러에 가까울 겁니다. 이런 비용의 일부는 그 파괴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비용 대부분은 잠수함이 탐지, 추적, 조준, 생존 등 첨단 기술에 쓰입니다. 이는 소나와 육안 관측 등 다양한 감시를 피해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모드에서는 매우 조용해집니다. 승조원들도 큰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며 안에서는 팬이나 전자 장비 소리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이 세상을 끝내라는 명령 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화재입니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작은 불이라도 나면 구획 전체가 유독 연기로 가득 차게 되고 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만약 심각한 화재가 발생하면 도망칠 곳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잠수함 구역에서 화재가 나면 추진, 항법, 생명 유지 시스템이 손상돼 100여 명 이 깊은 바다에 갇힐 수 있습니다. 2000년 러시아 핵 잠수함 쿠르스크에서 화재로 118명 이 사망하고 잠수함이 해저에 가라앉았습니다. 승조원들은 잠수함이 잠수 중일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익숙하지 않은 큰 소리나 연기 냄새가 나면 분명히 모두가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들은 일반 잠수함이 아니라 핵 잠수함입니다. 만약 화재가 원자로 구해까지 번진다면 최악의 경우 방사능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핵 잠수함 승조원은 위험한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고 화재나 누출도 드뭅니다. 원자로가 철저히 격리되고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승조원들은 잠수함 배지 달기 전 반복적으로 화재 대응과 진압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은 PC, 즉 돌핀을 따내야 하며 이는 모든 승조원이 1차 대응 요원 자격을 가져야 함을 뜻합니다. 격실 파손, 화재, 침수, 유독가스, 그리고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사람까지 탑승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선원들은 핵 추진과 복잡한 시스템을 알 뿐 아니라 필요할 때 의무병이나 소방수 역할도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잠수함의 일부 구역을 임시 수술실로 전환할 수 있고 의무병이 탑승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심장 우회 수술은 못합니다. 심각한 상황이 생기면 잠수함은 수면으로 올라가거나 다른 선박을 만나야 하는데 승조원들은 이를 꺼립니다. 전직 부모 승조원은 2년 반 동안 5번의 순찰 임무 중 무전 침묵을 한 번만 깼는데 승조원이 맹장염에 걸렸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바이러스도 존재합니다. 한 수병은 잠수함 내에서 바이러스가 모두에게 퍼진다고 했고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이 여러 번 돌기도 했습니다. 걱정해야 할 것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아래에서는 작은 심리적 문제조차도 해소될 곳이 없습니다. 심한 밀폐, 고립, 인공 조명, 사생활 부족은 정신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정신 건강은 잠수함 신참 승조원들에게 특히 심각한 문제로 불안과 우울증 위험이 높아 선발 기준이 엄격합니다. 매년 단 몇천 명의 해군만이 핵 잠수함 부대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승조원들은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심각한 심리적 고통의 징후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수중에서 누군가가 정신을 잃는 일은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하선 조치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입 승조원들은 함정에서 퓨키나 넙 등 쓸모없는 몸뚱이로 불리며 어른들이 돌보지 않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아이들과 비슷합니다. 업무는 전문화되어 있지만 모든 잠수함 승조원은 잠수함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뢰 기술자는 엔지니어처럼 원자로를 잘 모르지만 모든 시스템의 기본은 알아야 하며 빨리 배우면 더 존경받습니다. 첫 해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여유 시간을 기대하거나 누군가가 너를 특별히 배려해주는 일은 잊어버려야 해. 한 전직 잠수함 승조원은 말했다. 넌 내 공기, 음식, 위생 탱크를 쓰고 있어. 자격 갖춰, 유부. 이렇게 엄격한 이유는 분명해. 잠수함에서는 모두가 정밀하게 조율된 기계처럼 협력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부모급 잠수함에는 트라이던트 2 탄도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 바다 깊은 곳에 있어도 그 미사일은 약 7,000마일 떨어진 목표물까지 도달할 수 있지.
발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후 모두 각자 임무를 수행해야 해 지휘관 혼자 행동할 수 없어. 엄격한 핵 안전 장치와 인증 절차로 여러 장교가 협력해야 발사가 가능해 혼자선 결정할 수 없어. 발사 명령 대기 중임을 알린 후 발사 명령에 동의합니다라는 확인이 이어져 이 절차들은 반복해서 훈련하지만 실제로 수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발사가 끝나면 잠수한 채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하지만 만약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서 마하 24, 즉 시속 18,400마일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게 돼. 그 후 미사일은 8개의 재진입체로 분리되며 각 재진입체에는 475킬로톤 핵탄두가 탑재돼. 단 1분 만에 지휘관은 192개의 핵탄두를 한꺼번에 발사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는 24개의 도시를 폐허로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야. 승조원들은 자신들이 쏘는 미사일만큼 미국 가정도 공격받고 있음을 알고 있을 거야. 모든 전략 핵 잠수함이 마찬가지야. 현재 약 240개의 미사일과 1100개의 탄두가 실전 배치되어 문명을 끝낼 파괴력을 지녔어. 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승조원들은 수도사처럼 몇 달간 바닷속에서 지내. 소셜미디어 같은 산만한 것도 없어. 재미있게 연어와 꼬리곰탕을 먹으며 크리비즈나 체스를 두고 형광등 아래 침대에서 책을 읽기도 해. 식당에서 영화는 보통 프로젝터로 상영되며 같은 영화가 반복되기도 해. 잠수함에서의 자유시간은 일반적인 휴식과 다르며 마치 직장에서 사는 것 같고 항상 24시간 대기해야 해. 한 부모 승조원은 온라인에서 잠수함 휴식 시간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가 열리기도 해. 피자나 서프 앤 터프데이, 심지어 냉동 랍스터가 나올 때도 있지.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도 잘 받아.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릴 수 있어. 잠수함 승조원들도 가족에게 이메일을 보내지만 임무 중에 메시지가 엄격히 감시돼. 이메일은 없어. 긴장되면 운동하고 감정이 벅차면 주로 혼자 사겨. 그래도 보통은 배우자나 상담해줄 사람이 있어. 이런 지속적인 압박이 그 이유 중 하나야. 잠수함 승조원들은 물속에서 중요한 자질이 호감과 유머 감각이라고 말할 거야. 유머러스한 사람은 금처럼 귀하고 미국 국방부 말대로 이들은 서로 의지해. 잠수함 생활은 모두에게 맞지 않지만 적성에 맞으면 평생 잊지 못할 동료애를 느껴. 부모들은 항구에서도 계속 일해. 각 잠수함에는 블루와 골드라고 불리는 2개의 완전한 승무원이 있어. 한 승무원이 순찰을 마치고 하선하면 다른 승무원은 이미 같은 잠수함을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지. 인수인계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보급품이 다시 채워지며 정비가 처리돼. 그리고 몇 주 안에 잠수함은 다시 바다로 나가는데 종종 완전히 다른 승무원들이 탑승하게 돼. 임무는 결코 끝나지 않고 사람들만 교대할 뿐이야. 그래도 70일 동안 배에 있으면 아무리 동료 선원들을 좋아해도 항구에 도착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돼. 몇 달 동안 갇혀 지내다 민간인 생활로 돌아오면 낯설고 처음엔 운전도 위험할 수 있어. 좁고 인공적인 공간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야. 잠수함에서는 외부 세계보다 훨씬 자극이 적은 환경에 적응하게 되기 때문에 뇌의 활동이 느려져. 그들은 신에게 바라듯이 천천히 다시 바깥 세상에 적응해 나가. 그들은 지금은 핵무기 발사 명령을 받지 않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스퀄러스 잠수함 구조 작전이나 이 영상을 확인해봐.